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앉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너무 세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좁죠? 전쟁터 같은데. 뭐. 안녕하세요. 진짜 여기 너무 좁지 않아요? 아니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안녕하세요. 세팅 도와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인스타그램에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그동안 좀 생각해볼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되는데 네.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채널 이름. 채널 이름. 그쵸. 사실 이게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몇 개 골라가지고 시리즈 이런 거를 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장 막 새겨진 거 하나는 있었어요. 그냥 안 잊혀지는 거? 그냥 타일러 볼까요? 이런 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쉽고 이해하기 쉽고 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으니까 채널 이름을 그냥 타일러 볼까요? 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드디어 타일러는 요즘 책을 얼마나 자주 읽어요? 생각보다 제가 요즘에 책을 많이 읽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는 뭐 전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읽어야 되는 뭐 그런 책임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으니까 자꾸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했었는데 졸업하고 또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책을 읽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책을 좋아해도 그냥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하는 게 많으니까 스스로에게 그런 책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여유를 주고 있어도 너무 피곤하니까 글을 보다 보니 이게 잠이 오거나 막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엄청 막 책을 읽어야지 하고 막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이동을 한번 미국에 가거나 해외에 가면 뭐 장시간 동안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그때 이제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또 요즘에 이제 잠자기 전에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 요즘에 이제 무슨 마감일이 있지도 않고 제가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 책을 읽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뭘 해야 한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하고 싶다이기 때문에 한 챕터를 읽어야 된다, 몇 페이지를 읽어야 된다, 이건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갖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뭐 한 단락만 보고 잠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만두고 잠을 자도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푹 빠져가지고 뭐 몇 시간 동안에 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두 문장 읽다가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이제 자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습관이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즐기고 있다. 천천히 즐기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고르는 타일러만의 기준이 있나요? 네. 저는 책을 고르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네, 책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특히 막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일단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너무 서점이 다른 게 뭐냐면 대형 서점에 가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대중적인 서적만 나와 있는데 한국 대형 서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선택지가 넓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뭐 진열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막 표지 예쁜 것도 많고 이번 달에 책에 무슨 뭐 전시를 기획하듯이 그렇게 또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사고 싶게 만드는 게 일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예쁘고 읽고 싶은데 사왔더니 정작 이거를 이제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케팅 되게 잘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서점에서 그냥 무작정 고르는 걸로는 썩 좋은 책을 많이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좋아하는 책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지인이 추천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커요. 지인이 그거를 한번 수업 듣다가 읽었는데 그렇게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읽은 모든 책들 중에서 이거 굉장히
제 세계관을 바꿔주는 책이었다라고 이렇게 강추하는 책이 생기면 읽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주로 그런 게 좋은 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 추천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다음으로는 그 팟캐스트를 좀 가끔씩 듣거든요. 영어로 이제 팟캐스트를 듣는데 뭐 경제, 환경,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듣는데 게스트를 불러서 인터뷰를 했다가 가끔씩 게스트가 좋아했던 책을 소개해 줄 때가 있어요. 본인이 쓴 책일 때도 있지만 그냥 감명 깊게 그 사람이 본 책을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걸 한번 읽어보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인 추천 혹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의 추천 이런 걸로 주로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즐겨 읽는 혹시 장르가 있나요? 선호하는 장르? 일단 저는 이제 책 어떤 장르를 좋아하냐면요,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조금 비소설로 치우쳐 있는 것 같고, 성향상. 근데 그게 비소설이든 소설이든 궁극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저의 어떤 관점이 바뀌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다가 이럴 수도 있네, 이런 느낌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소설을 봤을 때 엄청 막 정보가 꽉 차 있는 설명서 같은 그런 책보다는 어떤 누군가의 경험, 누군가의 어떤 경험담을 잘 살려준 책,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소설 쪽으로는 또 이제 외국어로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소설을 사실 영어로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외국어로 보면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세상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언어적으로는. 그래서 관점이 좀 확 바뀌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비소설, 그리고 이제 외국어 서적을 이제 원서를 보는 거, 네,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소설을 왜 안 봐요? 소설을 안 보는 거는 아닌데 자주 보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봤는데 추천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본 거 있었어요. 저는 이제 컨텐츠를 보거나 하면 사실 이제 과학소설, 사이파이, SF 컨텐츠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시리즈를 좋아해요. 그래서 책으로도 뭐 누구나 좋아하는 것처럼 뭐 해리포터나 뭐 그런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막 이런 걸 누구나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좋아하는데, 알차게 뭔가 다른 세상이 소개되는 이런 책들. 그래서 사이파이나 이런 거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문을 열어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르를 좀 대표하는, 시대별로 대표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읽게 된 그런 SF를 시작한, 문을 열어준 작가들 이제 2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19세기 거, 하나는 이제 20세기 후반 거. 그래서 20세기 후반 거는 이제 영어권 작가인데 그 옥테이비아 버틀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198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Parable of the Sower 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또 2번째 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건 이어지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80년대에 썼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기후 환경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회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양상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죠.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회가. 그래서 막 미국 이야기인데, 미국이 이젠 거의 자원이 없고, 그리고 무질서적인 상황에서 서로의 어떤 음식을 이제 훔쳐가고 무정부 상태, 이런 상태의 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가 뭐 독재를 하듯이 굉장히 좀 극단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 책이 80년대에 썼는데, 그때 약간 문제 제기하려고 했었던 사회적인 이슈들, 인종, 극우파의 어떤 독재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 이제 무너지는 것, 과도한 소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본인의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쿡쿡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실에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흥미롭게 봤던 책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소설을 읽고 있는 건 이제 영어 소설은 아니었는데, 프랑스 작가 중에 줄 베르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9세기에 과학이 뜨고 있는 시대였잖아요. 사회과학 그리고 과학이 학문으로서 자리 막 확실하게 잡고 있고, 시작했던 게 뭐 지질학 동호회 같은 거 막 열리고 했던 거는 19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들 과학에 갑자기 관심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 이 작가
작가가 과학 소설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 속으로의 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지 해저 이만리인가 한국어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근데 어쨌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불어로 읽어봤어요. 어렵긴 하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어쨌건 이걸 왜 읽었냐면 번역본들은 영어로 읽으면 약간 축약됐다고 들었어요. 예, 특히 약간 과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줄거리가 액션 있게 느껴지게끔 묘사된 부분들이 생략이 됐다고 그렇게 번역이 됐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길이가 많이 달라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상상해보고 이러지 않을까 싶었던 것들이 쫙 묘사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불어로 당연히 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번역본이랑 확실하게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해저 이만리 그런 걸 이제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됐을 때 어떻게 번역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막 읽고 있다가 갑자기 막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갔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모험을 하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고 물고기 종을 막 세 단락 이렇게 걸쳐서 쩍쩍쩍쩍 이렇게 나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신기해요. 그렇게 책을 썼는데 그게 그래도 인기가 있었다는 거가 신기할 거 아니에요. 세 단락이나 예? 물고기 종을 나열했다고 그게 그때 당시서는 오 이러면서 책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 킨들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옛날 책들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출판된 지가 95년 넘었으면 저작권이 없어지거든요. 원본이.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번역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원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95년이 지났으면 저작권이 웬만하면 없어져요. 그러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0 milieux sous les mers 라고 이렇게 제목인데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주인공이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라는 잠수함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이제 조종 이렇게 우두머리 있는 사람이 니모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니모 있잖아요. 그 이름이 아마 여기서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니모가 주인공이랑 같이 해가지고 잠수함 나와서 바닷속을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생물종들 보면서 주인공이 이렇게 쓴 부분인데 des caryophiles jaunâtres et tentacules diaphanes, des touffes gazonnantes de zoanthères, et pour compléter l'illusion, les poissons-mouches volaient de branche en branche comme un essaim de colibris, tandis que des jaunes les pissacantes, à la mâchoire hérissée, aux écailles aiguës, des dactyloptères et des monocentres.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생물종이 나오면서 그 생물종의 어떤 특징을 얘기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주둥이 같은 거를 설명하고 있고 쭉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막 두세 단락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대체 뭐지? 막 이러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네. 어쨌든 그런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자기 나라 말로 책을 읽어도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건 그냥 재미삼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불어를 막 일상적으로 만나질 않은 지가 15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갖고 놀 필요는 있잖아요. 완전히 잊고 싶지는 않으면은. 솔직히 이 책을 원본을 가지고 요즘 프랑스 사람들한테 줘도 뭐 닥토필레르 c'était quoi? I don't remember what it was, right? 근데 그게 무슨 동물인지를 그 사람들도 모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 이해를 해야 한다고 출발을 하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요. 동시에 여러 권을 읽어요? 아니면은 한 번에 한 권을 다 끝내고 그 다음 권으로 넘어요? 저는 요즘에 책을 하나만 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기 시작했으면
끝낼 때까지 이것만 읽고 다른 거 펼쳐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저 이만리 원본을 이렇게 한 29% 읽은 거 있는데 그런데 또 동시에 다른 것들을 읽고 있어요. 이제 읽다가 관심이 없어지면 말아요. 근데 이렇게 11, 33, 7, 94, 뭐 5, 22, 67, 11, 22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00이 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100으로 안 뜨거든요. 이게 다 읽으시면 100으로 안 뜨고 킨들에서는 red로 뜹니다. 자, red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red가 9개 있어요. 그래서 voyage au centre de la terre 그건 끝났고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아미니 누말 그 parable of the sower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 Bedlington Terriers a complete guide to beginners 우리 강아지를 배워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 하나 강아지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요즘엔 거의 킨들만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사실 책을 잘 안 읽어요. 그게 사실이고 굉장히 천천히 읽어요. 그래서 아마 하루에 아마 3단락 정도만 읽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네. 많은 사람들이 책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성공한 사람들은 꼭 뭐 일주일에 한 권 읽어야 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일단은 성공한 사람이 하루에 책 몇 개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몇 개 읽어야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책을 파는 거예요. 책은 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이잖아요. 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아 달라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읽어야 된다 아니면 이 책들을 읽어야 된다 뭐 하려면 읽어야 할 탑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이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정하고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나 하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누구의 속도에 맞춰주거나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뭐 본인 일상생활에 하고 싶은 것들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서까지 즐기려고 하면서 못 즐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인생 내내 계속 같은 습관을 가지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뭐 책을 많이 보는 시기 있을 수 있고 안 보는 시기 있을 수 있는데 뭐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뭐 몇 개 읽어야 된다 아니면 항상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너무 매체가 다양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런 법칙에 맞출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타일러 책 사는 거 좋겠죠? 네. 저도 책을 팔고 있고요. 근데 읽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아닌가요? 아닌가요? 제가 무슨 책을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이렇게 전화로 왔어요. 타일러입니까? 네, 맞아요. 그럼 인터뷰 한번 오시겠어요? 여기 사실 이분이시죠. 근데 그때 들고 나온 책이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이었어요.